안녕하세요. 채널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비가 내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비가 내리던 어느 날에 좀 촉촉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라면서 카피라이터로 유명하신 유병욱님의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 중에서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을까요? 그래서 이 깊이가 주는 매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넓게 파봐야 한다.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촉촉하게 비가 내리면서 낮임에도 좀 어둑어둑한 그런 날이라서 오늘도 그 생각의 기쁨을 읽어드리고 싶어졌어요. 오늘은 이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 내용 중에서 생각의 계단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파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 생각의 계단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뭔가 여운이 남는 것이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의 기쁨 121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계단.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면서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영어라는 과목이 그랬습니다. 고백하자면 당시 영어 점수 고득점에 대한 제 욕망은 공포에서 출발했습니다. 미래에 내가 일하게 될 곳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력서에 적힌 영어 점수가 별로라는 이유로 지원한 회사에서 나를 떨어뜨리면 어쩌지 하는 공포 말이죠. 그 공포가 몇 권의 토익 교재를 사게 만들었고 토익 학원 수강증을 끊게 했습니다. 그 공포는 비단 저만 느껴졌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교육 12년을 받은 다수 집단의 공포였습니다. 공포를 느낀 친구들과 함께 간 학원에서는 긴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빠른 시간에 답을 골라낼 수 있는 테크닉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인데 우리는 답을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듣기 시험에서 질문이 what으로 시작되면 명사로 시작하는 답을 골라라 하는 식의 기술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술은 역시 기술이었습니다. 점수가 올라가더군요. 하지만 당시에 배운 그 영어 기술들이 정작 외국인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우리가 학원에서 배운 그 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태어난 기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기술은 정직했습니다. 목적에 맞는 결과만을 끌어냈으니까요. 다행인 것은 그 시절의 토익 공부가 제 인생에 남을 문장 하나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출처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 문장. 언어는 일정한 기울기로 늘지 않는다. 계단처럼 는다. 당시 영어로 버벅거리던 제게 이 두 줄의 문장은 상당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영어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는 것은 내가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기 위한 직선주로 위에 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내가 지금은 벽에 부딪힌 것 같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이것은 벽이 아니라 다음 계단의 시작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문장을 한동안 잊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때 일군 영어 성적의 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직장인이 되었고 연차가 쌓였죠. 어느새 함께 일하는 후배들도 여럿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니 후배들이 고민하는 패턴과 그 타이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3, 4년 다니고 나면 신입생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고민을 할지가 대충 예측되는 것처럼 말이죠. 군대를 다녀온 사람, 아이를 낳고 키워본 사람이 이제 막 그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아마도 그건 인생의 강렬한 순간들을 대체로 비슷한 단계를 밟으며 진행되기 때문인가 봅니다. 당시 같은 팀에서 일하던 장준호라는 후배가 눈에 띄게 표정이 어두워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그 후배는 아이디어를 내는 족족 가루가 되는 중이었습니다. 광고 업계는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이 대단히 빠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각자가 준비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팀장 또는 동료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의견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까는 순간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나 회의실 탁자에 기대 내 이야기를 듣는 자세만 봐도 오늘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왔는지 혹은 얼마나 거대한 삽을 들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요. 광고 회사의 회의실은 가끔 짜릿하고 대체로 가혹한 장소입니다. 연차가 쌓이면 가혹의 빈도가 조금 줄긴 합니다만 역시나 쉽지 않죠. 가루가 되어 괴로워하던 그 후배가 먼저 밥을 사달라고 했는지 제가 먼저 사준다고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회사 근처 덮밥집에 갔고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열쇠가 되어 어딘가에 있는 자물쇠를 연 것처럼 식탁 위로 고민들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요즘 팀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자신의 한계는 딱 그 정도까지인지,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새벽같이 회사를 나와도 아이디어는 왜 거기서 거기인지, 그 와중에 대충대충 일하는 것 같은 선배들은 어떻게 자기보다 월등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는지, 어떤 말을 해줄까 고민이 들더군요.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기에는 제 눈에도 그 친구의 슬럼프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날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아이디어를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아이디어가 계속 동어 반복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내가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이 오고 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회의실에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시간이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선배들이 내 아이디어의 어떤 부분을 살짝 칭찬하는 것이 느껴지고 스스로 생각해도 실력이 좀 늘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이 찾아오고 그 시간 또한 길게 이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실력이 일정한 기울기로 늘지 않고 계단처럼 늘었던 겁니다. 정체와 성장, 정체와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날의 토익책이 가르쳐준 언어가 느는 방식처럼 말이죠. 생각에도 계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불현듯 떠오른 그 생각을 후배에게 전했습니다. 생각에도 계단이 있는 것 같다고요. 지금의 너와 그때의 나도 별 다를 바 없다고요. 넌 지금 계단 위에 서 있는 거고 네가 부딪힌 것은 벽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계단의 시작점이라고요.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계단 위로 올라가 있을 거고 나도 그랬다고요. 후배는 여전히 한숨을 쉬었고 뒤늦게 밥을 몇 술 떴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후배가 다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변화가 느껴지더군요. 말하자면 계단을 하나 오른 겁니다. 대견했습니다. 생각의 계단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계단을 오르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오른 후엔 아래 칸으로 내려가는 일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 후배도 한 번 오른 계단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회사에서도 좋은 평판을 쌓으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몇 칸의 계단을 스스로 올라섰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벽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경험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건 나를 결코 못 넘는 벽을 누군가 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매일 생각하는 일로 월급을 받는 저라고 해서 그런 모습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되더군요. 이것은 정말 벽일까?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계단의 초입일까? 부디 이것이 계단이기를, 언젠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음 계단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되게 마음이 찡해지는, 살짝은 감동이 오는 그런 이야기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이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실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순간 또 벽에 부딪히고 이전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게 정체기가 되고 그 정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되는 그런 때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이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그러한 감정이 들 때, 그래서 정말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벽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계단의 초입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마음이 좀 놓이지 않나요? 내가 다음 성장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진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드시고 이전처럼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거나 뭔가를 계속 하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나는 지금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구나 라고 좀 마음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 테고 그 과정이 좀 더 겪고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즐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것처럼 는다. 그래서 성장이 있고 정체가 있고 성장이 있고 정체가 있고 이런 단계들이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영상,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책 소개를 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좀 더 책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제 생각을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독서 토론 같은 거, 독서 모임을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어떤 책을 소개시켜 드릴지 그리고 어떤 책에 어떤 좋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견해를 보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정보를 얻으면서 자신만의 견해를 쌓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인사이트를 들으면서 좀 더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것도 굉장히 독서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독서 모임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영상을 독서 모임 하는 것처럼 활용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책을 다음번에는 이런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그 책을 읽어보신 후에 영상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 내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을지,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활용을 하면 좋을지 댓글로 저와 함께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읽었던 책 중에서 어떤 내용이 좋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추천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또 참고를 해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고 서로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독서 모임에 시간을 일부러 내서 가지 않더라도 방에 앉아서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뭔가 독서 모임을 하는 그런 기분을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댓글로 소통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 이야기 많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